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는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맞이하여 최소 필수 인원들만 함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라디오 스튜디오에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색다르고 좋지 않으십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그럽시다. 예.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참 블링블링하게 의상의 분장까지 받고 왔는데 오늘은 다들 이렇게 또 편하게 거의 주무실 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지금 우리 아주 편하게 방송을 하고 있죠. 아니 그 황덕연 씨가 네. 사실 그 상당히 오랫동안 이발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좀 머리가 덥수룩한 상태로 왔는데 오늘 깎고 왔어요. 오늘 머리를 하고 왔는데 예. 오늘 하필 또 촬영이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예쁘게 머리 한 날 그 영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오데오 가르마를 지금 예쁘게 타고 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또 파마를 하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네, 일주일 파마라니요. 정도 너무 저렴. 펌. 펌. 네. 아니 F가 F가 아니라 아닙니다. P. 펌. 그러니까 펌. 강조를 하기 위해 그래요? 펌을 하고 왔는데 욕 같네요. 네. 일주일 정도의 그 유예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기 위한 기간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다고 일주일 하네요. 지나면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거죠 이제. 이제 뽕이 좀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저 그나저나 우리 그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우리 남성 동지들에게도 의상과 분장이 지원이 됐는데 그 황덕연 해설위원의 그 민트색 재킷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다는 그런 루머가 있어요. 네, 지금 카톡과 SNS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제 지인들한테 한번 보내봤습니다. 뭐래요? 아니 왜냐면 빈말로 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피스타치오 아몬드 같다고 안 그래요? 피스타치오 아몬드요? 차라리 민트 초코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두 경기 했는데요. 두 경기 했어 지금. 저 K리그 2 두 경기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경기 했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관심 아니에요. 없어. 두 경기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생각해봐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K리그 한 경기도 안 했을 때보다 지금 두 경기 한 지금이 위상이 높습니까 아닙니까? 뭐야 이건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 근본 없는 진행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 코너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이를 골 때리는 이슈. 네, K리그 2의 파이널 라운드로 들어가기 이전까지 이제 딱 3라운드가 남았는데 K리그 1이 한 4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제 순위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하게 되는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위에 그 1위권 다툼이 되겠죠. 울산과 전북은 계속해서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울산이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를 네. 보여주고 있고, 우승권. 예, ACL 직행을 할 수 있는 3위를 놓고 이제 또 많은 팀들 한 3팀 정도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이 더 사실 접전이죠. 그러니까 파이널 A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순위가 6위인데 6위 한 자리를 놓고 무려 4팀 내지는 5팀 정도가 경합을 벌이고 있고 지금 다 동점 아닙니까? 그 한 현재. 팀 빼놓고 동점이죠. 아. 부산이 승점이 한 점이 모자란데 나머지 4팀은 다 승점이 똑같고요. 오호.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11위와 12위. 사실 뭐 상주가 12위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확정된 이상 12위가 자동적으로 강등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순위를 벗어나기 위한 수원과 인천의 경쟁도 점입가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경기를 보면은 수원은 졌고 인천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점이 석점 차로 다시 좁혀지게 됐는데 인천이 역시 또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지난 라운드에 패하면서 역시 인천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락세의 강원을 만나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가장 반가웠던 것은 무고사가 터졌다. 무고사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었고, 반면에 수원은 승무패를 맞춰보사 아래 저희가 자비를 발휘를 해서 황덕연 해설위원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줬었는데 거기서 황덕연 씨가 예측을 했던 대로 수원이 정말 패하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다시 승점 석점 차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예. 먼저 수원은 서울 원정 경기 이후에 포항과 강원의 홈 경기, 그러니까 자신들의 홈에서 포항과 강원을 만나게 되겠고요. 네네. 인천은 부산 원정을 떠난 이후에 서울과 울산을 홈에서 만납니다. 이 다 오,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네요. 예, 인천과 수원은 사실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굉장히 뭐 결승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문제는 이 두 팀도 치열한데 그 위쪽에 있는 파이널 A권을 놓고도 5팀의 엄청난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을 상대로 2대3으로 패하게 되면서 승점 21점을 유지를 하게 됐고, 이로써 광주, 성남, 서울과 함께 승점 21점으로 동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10위 부산까지 승점 20점이니까 이게 딱 승점 한 점 차이로 5팀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팀들의 일정도 역시 한번 살펴보면 강원이 포항, 부산, 수원 이렇게 만나고, 광주가
전북, 상주, 성남. 성남이 상주, 대구, 광주, 서울이 수원, 인천, 대구, 마지막으로 부산이 인천, 강원, 전북입니다. 여기서 가장 좀 불리한 팀을 보면은 서울이 상위권 팀은 대구밖에 없고 그렇네요. 나머지 수원과 인천을 만나게 되는데 수원과 인천이 사실 승점이 급하다 보니까 이 팀들의 전투력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을 만나다는 게 사실 뭐 마냥 썩 반갑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런 얘기를 하죠. 상위권 팀보다 강등권 경쟁을 맞아요. 하는 팀을 만나는 게 더 위험하다는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서울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정을 들고 있는 것 같은 팀이 성남입니다. 상위권 두 팀인데 이 중에서 원정이에요. 이게 상위권 크네요. 두 팀. 예, 네. 원정 두 경기인 게 좀 크네요. 상주와 대구의 원정을 떠나서 이 팀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김남일 감독에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팀들이 승점이 같아졌을 경우에는 역시 K리그는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네.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 다득점에서는 현재까지 강원이 24골, 광주가 23골, 부산이 20골, 성남과 서울이 17골 이렇게 위치가 돼 있는데 사실 세 라운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다득점의 한 6골, 7골 차이를 뒤집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뒤져 있는 팀들 성남이라든지 서울은 어떻게든 강원이라든지 광주보다는 조금 더 많은 승점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은 세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K리그 팬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경기들도 우리가 뭐 하나하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경기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예, 역시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뉴스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 또 감독 두 자리가 바뀌게 됐습니다. 네. 가장 먼저 K리그 1의 수원 삼성이 제6대 감독으로 박건하 감독을 선임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예. 계약 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수원 삼성 팬들이라면 박건하 신임 감독은 참 익숙한 사람입니다. 1996년에 수원 삼성의 창단 멤버이고 네. 2006년까지 수원에서만 활약했던 정말 리얼 블루 그 자체입니다. 은퇴 후에도 수원 코치 그리고 메탄고 감독 같은 직책들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 수원 삼성과 꾸준히 인연을 맺어왔었는데요. K리그2에서 서울 이랜드 감독을 잠깐 지낸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1부 리그 감독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 팀을 이끌고 있었던 주승진 감독 대행이 P급 라이센스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승진 감독 대행이 P급 지도자 강습회 수강 신청을 해놨었고 만약에 거기에 합격을 한다면 수원 삼성 역시 올 시즌은 그대로 주승진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심사에서 주승진 감독 대행이 탈락을 하게 되면서 네. 수원 삼성은 새로운 감독을 물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박건하 감독의 데뷔전은 슈퍼매치로 이렇게 또 결정이 됐는데 아이고. 이 또 하필 첫 경기가 이런 경기가 그러니까요. 걸렸어요. 너무 그 무게감 있는 경기가 첫 경기가 됐네요. 그렇죠. 과연 리얼블루 감독과 함께 수원 삼성이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다음 라운드에 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주승진 감독 대행뿐만 아니라 또 팀을 떠나게 된 다른 감독의 소식도 있죠. 예, K리그2의 대전 시티즌의 황선홍 감독도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 시즌 초부터 선두권 경쟁에서 한 번도 빠지질 않으면서 정말 강력한 전력을 그야말로 과시를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에 팀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3위로 내려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황선홍 감독이 취임 8개월 만에 사임을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사실 뭐 명목상으로는 팀의 분위기 세신을 위한 변화 선택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단 운영진과 황선홍 감독 간의 갈등이 이유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음 라운드인 제주전에 대한 구상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사실 지난 라운드 부천전 직후에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다음 라운드 그리고 남은 시즌을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황선홍 감독이 오랜 기간 고민을 해서 내가 이 팀에서 물러나야겠다, 자진 사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정황이 그러네요. 아닌가. 들어보니까. 예, 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리고 지금 그 3위라고 하셨잖아요. 예. K리그 그 2에서 예. 뭐 팀이 많이 내려앉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좀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지난 7월에 수원 FC에게 1대4로 좀 크게 패한 경기가 있었는데 직후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승리를 위해서 구단에서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라는 어머. 정말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짜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간섭하지 말고 운영해나
전념해라라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저격을 한 거네요. 예. 구단의 고위 관계자가 훈련 도중에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수들이 있는 드레싱룸에 들어오는 등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황선홍 감독이 좀 불편해한 적이 종종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대전 구단 측에서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감독에게 정말 통상적인 수준의 공격과 수비에 대한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억측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화설을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강철 수석 코치가 P급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강철 체제로 가기로 결론이 난 상태인데 대전 시티즌의 올 시즌 승격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의 황선홍 감독과의 결별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나중에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다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번 주간 이슈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 주말 열렸던 K리그 19라운드 경기 중에 우리가 또 한 경기를 자세하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황태근 해설위원이 준비하셨죠. 어떤 경기 살펴볼까요? 오랜만에 전북 경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이거 슬퍼서 안 볼 줄 알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남에게 이제 발목을 아주 시원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성남이 어떤 점을 잘했고 이제 전북이 이런 점에서의 올 시즌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 매치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일단 라인업을 보시면 성남 같은 경우는 김영광 선수가 골키퍼로 나왔고 임승겸, 연재훈, 이창용이 3백 그리고 그 윗선에 박태준, 김동현, 이태희 그리고 한 칸 위에 유인수, 나상호, 박수일, 최전방에는 김현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메이션으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3-3-3-1 정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전북은 강원전에서 일단 패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업에 굉장히 좀 큰 폭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 5명의 선수가 바뀌었는데 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쿠니모토 선수가 좌측면 미드필더로 출전했다는 점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수비도 김진수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면서 이주용 선수가 또 그렇죠. 꿰차게 됐어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또 이용 선수도 그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출전할 수가 없어서 최철춘 선수가 나오게 됐고요. 이 구스타보 선수와 모바로우가 모두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전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를 좀 디테일하게 리뷰하기에 앞서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성남이 정말 잘했고 전북이 정말 못했었던 경기였습니다. 딱 한 줄로 요약을 이제 하자면요.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이런 유기적인 위치 변화로 전북의 공격 전술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고 기본적으로 3-3-3-1에 가까운 포메이션이었지만 전북의 공격 방향에 따라서 포백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이제 3백의 한 축을 맡았었던 임승겸 선수가 좌측 풀백으로 이동을 하고 그 윗선에 있었던 이태희 선수가 우풀백으로 내려오면서 포백을 형성하게 됐고요. 예. 만약 전북이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를 한다. 그러면 유인수 선수가 내려오면서 좌풀백 그리고 센터백 중에 한 명이었던 이창용 선수가 우풀백으로 포지션을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 오늘 우리는 3백으로 경기를 할 거야 아니면 오늘 우리는 4백으로 경기를 할 거야 라기보다는 이 두 포메이션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전북의 공격에 좀 대처를 하는 성남의 유연한 이 대응이 상당히 좀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더군다나 성남 같은 경우는 압박 그리고 탈압박을 시도할 때도 조직적인 선수 간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었었고 이 성남의 이날 경기 핵심 선수 2명을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진의 연재훈 그리고 미드필더진의 김동현 선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연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성남이 사실 임채민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센터백 라인에 굉장히 큰 공백이 생겼죠. 이 임채민 선수가 지금까지 성남의 수비진은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해준 역할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이 역할을 연재훈 선수 혼자서 하기에는 약간 버겁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서보민 선수, 그러니까 주장 서보민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성남의 수비진의 리더 자리를 넘어서 스쿼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좀 이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연재훈 선수가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남일 감독 역시도 상당히 좀 많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이제 김동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성남의 볼 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남기일 감독 아래서는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었는데 김남일 감독 부임 이후에는 성남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약간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올 시즌 김남일 감독 아래서 정말 만개를 하게 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남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눈독을 들일 만한 자원 그리고 뭐 상당히 이 선수가 뭐 프로식도 좋은 선수고 향후 성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전북 문제점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통해서 구스타보와 모바로우에 대한 의존증이 지금 앓고 앓다가 드디어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 선발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선수 모두가 이제 벤치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이 두 선수가 빠지자마자 전북이 지금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 능력에 의존해서 순위를 유지해왔는지가 여실히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이 측면 공격은 상당히 목적 없이 전개가 됐고요. 수비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전개하거나 상대의 볼을 탈취했을 때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보다는 그냥 볼을 좀 차내기에 바빴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빠지고 나서 측면 수비 자원들의 공격 가담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수비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드러났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 이주영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실수가 좀 잦다는 점이 이날 경기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드러났죠. 이 박수일 선수의 돌파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슈팅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이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온 것을 유인수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을 하는 전북 입장에 상당히 좀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네. 모라이스 감독이 구스타보 선수 그리고 모바로우 선수를 후반 이른 시간에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고요. 여전히 공격 전개 속도는 느렸고 날카로운 장면 역시도 구스타보 선수가 헤더 슈팅 한 차례 날린 것 정도를 제외하면은 만들어내지 못했었던 전북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사실 성남의 이 김현성 선수가 후반 23분 퇴장 명령을 받아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성남은 올 시즌 드디어 홈에서 첫 승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홈에서 첫 승이에요. 네, 원정에서 승수를 다 챙겼었고, 그러니까요. 홈에서 이제 승률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김날 감독이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약간 또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똑같이 두목에 뜨거운 눈물이 그렇습니다. 있었군요.